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올해 대선에 출마하는지, 또 만약 출마를 한다면 올 대선에서 운이 길한지 흉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행의 사주는 이 시가 모두 사주를 설명하시는 분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소생은 한대행이 인생을 살아온 그 이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글자를 찾아서 이 시주를 정한 다음에 한대행의 사주를 사주학의 대표적인 그 이론인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봐서 각각 한 대행이 올 대선에서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보고, 양자를 종합해서 이 한 대행의 이 사주 올 대선에 출마했을 때 사주상의 운이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보고, 또 한 대행의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올해의 주역계에 드러난 한 대행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의 그 운이 좋은지 흉한지를 알아보고, 또 선거가 있는 6월에 주역회에 드러난 한 대행의 선거에서의 길흉을 알아보고, 또 선거 당일에 주역회에 드러난 길흉을 알아봐서 이 3자를 종합해서 한 대행의 올해의 주역계가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사주에 의한 운과 주역에 의한 그 운을, 양자를 종합해서 한 대행이 올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 사주와 주역에 의해서 양자의 결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그 결과가 길한지 흉한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한 대행의 사주는요, 이렇게 49년 6월 18일, 음력으로는 5월 22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시가 명리를, 즉 사주를 그 설명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것을 봤는데요. 소생이 그 이해할 만한 것이 못 돼서 어, 자평진전 이론과 설하고 선생의 그 이론을 참조로 해서 이렇게 한 대행이 인생을 살아온 여러 그 인생 커리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글자로 찾아서 시주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요, 한 대행의 사주를 인수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토일간이 5월 달에 태어나서 이게 인수격 사주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주가 인수격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이 정화가 투관돼야 됩니다. 정화가 투관되면은 그게 묘시예요. 이렇게 정묘시가 돼야 돼요. 정묘시가 되어야만 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정이 투관되지 않으면은 여기 기토가 투관됐기 때문에 이거는 걸록기억이 됩니다. 이 6글자만 놓고서 보면은 이거는 인수격이 아니라 걸록기억이에요. 자평진전 이론에 의하면요. 또 설하고 선생 표현에 의해서도 이거는 걸록기억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거를 인수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인수격이 되려면은 이렇게 정묘시에 태어야 돼요. 정묘시에 태어나면은 이 사주가 인성도 이렇게 왕하죠. 또 일간도 이렇게 왕해요. 그래서 인수격인데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사주 유형에 해당해요.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요, 인수격의 경우 그 인수격도 7개의 카테고리,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수격의 취운도요, 즉
인수격에 있어서 어떤 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알아보는 그 방법도요. 인수격의 경우 7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듯이 취운을 볼 때도, 즉 운을 볼 때도 7개 유형별로 각각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자평진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어요. 이게 인수격인데 그 유형 중에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거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왕하면요. 일간이 자기가 강하니까 왕하니까 인성의 생을 받아들이려고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정체돼 있어요. 기운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정관으로서 일간을 극해줘야 좋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조금 약화되니까 인성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운이 소통되기 시작해서 귀격이 되는 거죠. 그 경우를 인수가 정관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수용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관이 없으면 둘 다 강한 경우, 정관이 없으면 상관이나 식신으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 주는 겁니다. 설기를 해주면 그 일간의 그 영역에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 그 여백이 생기죠. 좀 공간, 스페이스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채우려고 인성의 생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식상으로 설계를 하죠. 이게 기운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죠. 소통이 되고. 그래서 귀격이 되는 것이죠. 귀격이요. 그래서요, 이렇게 정묘시에 태어나면은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것이 돼서 자평진전에 보면은 이렇게 인수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재성운이 좋고 식상운이 좋다는 거죠. 재성운이 좋다는 얘기는 둘 다 강하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켜야 좋다는 거죠. 제극인을 위해서 인성을 약화시켜야 기운이 설기가 되고, 식상운이 좋은 거는 일간의 둘 다 왕하니까, 일간도 인성도 왕하니까 일간의 힘을 설기시켜서 일종의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래야 기운이 소통되죠. 그래서 식상운이나 재성운은 기래요. 그리고요, 관운은 재앙이 돼요. 정관운은 재앙이에요. 왜 재앙이냐? 상관, 경관을 하기 때문에 그랬죠. 또 식신으로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되는 것이죠. 또요, 칠살로는 괜찮다는 거죠. 칠살은 일간을 극하고 일간에게 스트레스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칠살은 통제 관리를 해야 되죠. 통제하는 수단이요.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일간이 일간이면은 상관은 평관과 합을 하죠. 그걸 상관 합살한다고 그러죠. 합살도 합으로서 합제, 합으로서 통제하는 겁니다. 합제한다고 그러죠. 또 양일간 같은 경우는 겁제죠. 겁제를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으로 합살을 하죠. 그래서 칠사로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인수격이라고 보려면은 반드시 여기 기토가 이게 투관이 됐기 때문에 정화가 투관돼야 돼요. 정화가 투관되려면은 정묘시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인수격의 7가지 유형 중에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데 식상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정관 운용은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양반이 이 갑대운에 이게 이제 정관대운이거든요. 정관대운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그러면은 뭐 이제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부총리를 했어요. 기재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어요. 이게 재앙은커녕 완전히 그 끝내주게 관운을 받았죠. 따라서 이거의 인수격 즉 정묘시는 아니라는 거죠. 자평진전 이론에 의해서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격으로 풀으면은 이건 격국 이론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수격이 아니라 인수격의 논리를 풀으면은 살아온 이력과 맞지가 않다. 여기에 정관 대운에 굉장히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재앙은커녕 부총리, 국무총리를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오하여서 기토가 투관이 되면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 투관돼서 이건 걸록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가 이렇게 월지에서 록을 보면은 이걸 걸록이라고 그러고요. 고서를 보면 일지는 절록, 시는 귀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격은 월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걸록격이 되는 거죠. 왜 걸록이라고 하느냐? 이게 자평진전 책에 보면요. 갑이 유금 정관을 사용하는데 갑이 유금 정관격이죠. 정화가 투출되면은 정화는 이렇게 화급금 온다는 거죠. 정화는 간목의 상관이죠. 상관, 경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오화를 만나면 오화는 이렇게 화급금을 못 온다는 거죠. 지지는. 그 왜 그러느냐? 청간은 동에서 생극정화를 바로 하는 거죠. 청간뿐만 아니라 지지에도 오는 거죠. 근데 지지는 정한 상태로 있어서 그걸 못 오는 거죠. 청간으로 지장간에 있는 글자, 즉 기토나 정화가 투관되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그때 쓰임을 드러내는 거죠. 오화에는 이 정화와 기토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암장되어 있다는 거지. 어찌 알겠는가 그것이 재성이 될 줄. 이게 기토가 올라오면은 이게 얘가 갑의 상관이 아니라요. 기토가 오면은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자평진전 내용인데요. 설하고 선생 표현에 의하면요. 갑은 6월에 정관을 쓰는데 그래서 정관격이죠. 기토가 이렇게 투관이 됐어요. 정화를 만나면 관을 상하게 한다. 정화를 오면 상관, 경관 한다는 얘기죠. 청관은 그래서 청관은 청관끼리 생극제화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생극제화를 한다. 이른바 간지 동정론.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거는 이른바 명리, 정종 등 그런 데서 나온 표현이고요. 자평진전이나 이렇게 적천수, 특히 임철주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면 청간끼리만 생극제화하는 게 아니라 청간이 지지를 극하잖아요. 예. 그 점이 차이죠. 그래서요. 오화는 기토 재성의 록을 얻는다는 거죠. 오화는 기토가 이 오화는 기토 재성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 오화에서 록을 얻는다는 거예요. 록. 그래서 오화는 상관으로 논하지 않는다. 상관으로서 논하지 않는다. 오화가 간목의 상관이 아니고 기토가 있으면은 오화는 재성인 거예요. 재성. 이 재성의 록이 된 거죠. 따라서 한 대행의 요 사주에서 5월 달에 이게 기토가 투관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 기토의 록이에요. 그래서 이걸 걸록격이라고 봐야지 인수격이라고 놓고 보면 이 양반 살아온 인생 이력 그 여정과도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걸록격이라고 봐야 되는 논거는 자평진전과 설하고 선생 적천수 징의 내용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록격이라고 보면은 청간이나 지지에서 이제 삼합을 해가지고 걸록격이 되면은 이제 자평진전에서 양인격과 그 녹곡격이라고 그러죠. 걸록격과 월지 겁직격 얘네들은 격국과 용신이 분리가 되죠. 나머지는 모두 격국 입구로 용신이 되는데 그래서 용신격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걸록격이나 양인격, 월곡격에서는 격과 용신이 분리가 돼요. 다른 데는 다 같은데 요 양인격, 걸록격, 월곡격에서는 격 따로, 용신이 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록격의 경우는 청간이나 지지에서 이렇게 재관살식을 별도로 취해서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걸록격이나 양인격 이런 거는 일간이 기세가 강하죠. 그래서 강한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기를 해주든지 식재로 아니면 강한 기세를 관살로 극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걸록격의 경우 식상이나 재나 관살로 별도로 용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별도는 뭐죠? 격국과 별도로 별도로 용신을 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격국 입고로 용신이 아닌 거죠. 걸록격에서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구해야만 이 격국이 성격되는 거죠. 걸록격이 성격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보면요. 쟤는 이제 임신시나 계유시해야 돼요.
임신시나 계유시가 와야 되는데 자평진전 원문 내용을 보면 7살이 오면은 괜찮아요. 좋다는 거죠. 이때 7살이 이때는 어, 김영삼 정부고 김대중 정부에 잘 나갔을 때죠. 7살은. 그런데요. 정관을 만나면은 이게 복이 안 된다는 거죠. 정관운에 이 양반이 국무총리도 하고 부총리도 하고 아주 잘 나갔는데 이게 흉하게 되는데 흉하게는커녕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임신시도 아니고 계유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관을 보면은 이제 갑이죠. 갑자시나 갑술시가 와야 되는데 이게 갑이 오면은 걸록격이 와서 정관을 용신으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용신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상관이 와서 상관, 경관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을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걸룩격이 파격이 됩니다. 파격이 되면은 이 양반의 사주의 그릇이 작다는 거죠. 어떻게 장관 총기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갑자나 갑술시는 아니다. 그리고요. 을축이나 을해는 이게 이제 7살인데요. 여기 이제 제 관까지 받고 살은 잠시 후에 식상을 보고요. 이제 식상인 천간으로 이제 경오나 신미시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식상으로 걸록격이니까 힘이 강하니까 식상으로 기운을 설기시켜줘서 그 격을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보면요. 녹곡격이 식상을 쓰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재운은 좋다. 예, 좋죠. 재운 괜찮죠. 칠살운도 괜찮죠. 식상이니까 식신제살, 상관대살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시 인성은 고약하고 좋지 않고 정관은 나쁘다 그랬어요. 정관은 어떻게 나쁜데 어떻게 국무총리 되고 기재부 장관이 되겠어요. 따라서 경호시, 신미시도 안 맞다. 가장 유력한 건 이제 이렇게 7살이죠. 7살이 올라면 을목이니까 을축시와 을해시가 돼야 돼요. 을축시가. 을해시가 되면 해묘 반합을 하죠. 그리고 을목이 투관돼서 7살이 매우 강하죠. 7살이요. 그런 경우 녹곡격이 7살을 사용하는 경우 7살은 흉한 일간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인자기 때문에 반드시 7살을 통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통제 관리하는 수단은 식신제살, 상관대살 또는 상관합살, 양인합살 이런 것 등등 있죠. 그래서 얘를 통제해 줘야 되는데 식신이 강하고 7살이 무겁다. 이 식상 예보도 7살이 무거우면은 얘를 제압하는 수단이 약하니까 식상운이나 비겁운이 와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을해시가 되면은 이게 7살이 힘이 막강해요. 그러면 비겁운이나 식상운이 좋아야 되고 재운이나 정관운, 평관운 즉 이 평관 쪽의 기운을 주는 이 사주에서는 수운, 목운 이런 거 오면은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은 다 목, 수, 이 목운은 이게 관살이에요. 다 관살, 다 이게 재운. 이게 다 일생 동안 좋은 운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게 수, 목이 오면은 을해시라면은 7살의 기운이 강해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즉 이런 때 장관이 뭐니 못 해야 돼요. 이게 대부분. 따라서 을해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축시가 돼야 얘네들보다 이 평관이 조금 약해니 평관이 약해서 평관을 돕는 운이 좋다는 거죠. 평관을 돕는 운이 정관으로 돕고요. 재성으로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게 재성의 수예요. 정관이. 그래서 정관운이 좋고 이런 평관운 이런 운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주는 걸록격이고 시인은 을축시가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양반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가장 이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한 자평진전 이론에 부합하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요, 이 양반의 사주는 시간이 이제 축시에 태어났다고 보고요. 이제 이 양반의 사주를
이제 자평진전 이론과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각각 길 흉을 알아보면요. 자평진전에서는 이 사주가 과연 좋은 사주인지 안 좋은 사주인지를 아는 방법으로 격곡을 위주로 보죠. 여기는 양인격이라고 했죠. 아니, 양인격이 걸록격이라고 했죠. 아까 걸록격은 성격이 되려면은 걸록은 힘이 세니까 관살이나 재성이나 식상으로 일간의 힘을 설기어두든지 아니면 일간의 힘을 극해줘야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을축은 칠사를 사용하죠. 칠사를 사용하면은 녹곡격이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 칠사를 제복시켜야 된다. 즉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 왜 내려놓으면 이 칠살은 일간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글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복시켜야 되는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로 얘를 관리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관대살이 됐죠. 음일간인의 상관은 칠살과 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경합제를 하는 거죠. 칠살을 을경합살을 하는 거죠. 칠살 위험은 일간을 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녀석을 일간의 능력, 역량에 해당하는 상관으로서 합으로 통제하는 거죠. 합제하는 거죠. 그래서 걸록격이 칠사를 사용하는데 용신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칠사를 잘 관리 통제했기 때문에 성격이 된 거죠. 걸록격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의 사주는 이른바 귀격이 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성격이 되지 못하고 성격이 됐다는 거는 격이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완성에 이르지 못하면은 완성을 실패한 거거든요. 그걸 패격이라고 그래요. 실패했다 그래서. 아니면 격국이 깨졌다. 이건 파격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사주의 격국의 등급이 낮은 경우죠. 이른바 사주가 별로 좋지가 않은 사주죠. 그래서요, 이 한 대행의 사주는 자평진전식으로 봤을 때 격국의 등급이 높다. 왜 그러냐? 성격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이 이론의 입각에서 보면은 평관을 돕는 운이 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살재 정관으로 돕고요, 재성으로 돕고 얘들은 다 길한 운이에요. 그리고 상관 식상 세력 대 평관 세력의 그 싸움이니까요. 평관의 반대 진영이면은 요 식상이거든요. 식상을 극해주는 인성운도 괜찮은 운이에요. 그래서 인성운도 길하죠. 여기 정대운이나 병대운 다 길해요. 다 그래서 이 양반은 아주 다 승승장구를 했죠. 반면에요, 식상운 이건 흉하죠. 이제 얘들이 강해지면 안 좋으니까. 또 비겁도 식상을 생하니까 이론적으로 좋을 일은 없죠. 이게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본 이 양반의 그 우운을 보는 방법입니다. 과연 이 양반이 이 자평진전 결론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 양반은 1970년에 행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 진대운인데요. 자평진전은 이게 천간 5년 지지 5년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평진전 원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진대운에 진도 보면은요, 이 을목이 이게 칠살 권력이거든요. 이 을목의 역이에요, 여기. 그래서 진 나오면은 권력운이 온 거예요. 그때 70년에 유년을 보면 경술년이에요. 상관운이 왔어요. 그래서 상관 합살, 일간의 이게 상관이 일간의 그 뜻이자 일간의 능력, 역량에 해당해요. 이 양반의 의사로, 이 양반의 능력으로 권력을 합살, 가져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행시에 합격을 하고 이 해에 사무관이 됐죠. 오고. 그리고 10년 후 80년에 정묘대운, 이때도 묘대운이에요. 이때도 7살이죠. 5년 중에. 그러면 이 묘대운이 오면 이 7살이 강하죠. 권력운이 왔어요. 그리고 유년을 보니까 경신운이에요. 경신년이에요. 그래서 상관 합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사람 능력으로서
권력을 쟁취해오죠. 그래서 이제 4급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죠. 그리고 89년에 이때는 이제 부의사관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상급으로. 이때도 인대운이에요. 그러면은 정관대운이죠. 정관대운, 여기 관대운이죠. 좋죠. 그리고 유년을 보니까 기 4년인데요. 사는 여기 인성인 것 같으나 여기 축이 있기 때문에 사축합을 해서 사축합에 여기 경금 상관이 투관돼서 이게 사는 이게 식상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운으로 지금 이렇게 오면은 인대운이 오면은 이게 칠살이 강화되죠. 왕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축에 또 경금위에서 을경합으로 또 권력을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의사관으로 승진을 하는 거죠. 또 인대운에 이제 90년도 인대운인데요. 이때는 경오년이에요. 이때도 또 인대운이면은 이게 칠살이 강화돼 있죠. 권력이. 그러다 대고 경년이니까 이게 식상운이 와가지고 또 을경합으로 해서 승진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 89년에 부의사관 됐는데 여기 이제 2급 이사관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관운이 이게 온 거죠. 관운, 살운, 이 정관운, 여기 살운, 여기도 칠살운, 거기다 대고 유년은 전부 다 이게 식상과 관련된 이게 아주 대운과 유년운을 공부하는 아주 스탠다드한 이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진짜 어김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44, 여기 을대운은 또 칠살대운이거든요. 그때가 93년인데 이때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갑니다. 이게 또 칠살 권력운이 왔죠. 거기다가 개유년이니까 유축합을 해서 또 경금에게 힘을 불어주고 그래서 을경합도 오고 유축합으로 이 을목을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93년에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요. 또 98년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됐는데요. 이때는 이게 축대운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른바 이제 비겁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을목한테 이게 극을 맞아서 적천수 표현에 의한 개두가 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게 나쁘게 왔지만 얘는 이제 약하게 오고 유년운을 보면은 무인 정관운이 왔고요. 을묘 이렇게 해서 칠살운이 강하게 왔어요. 이게 관살운이 강하게 오고 비겁은 약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때 DJ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된 거죠. 늘 그리고요. 여기 이제 갑대운 이 5년 동안 보면 2004년에 노무현 정부의 갑신년 2004년에 보면은요. 또 정관운이 왔죠. 유년에서도요.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온 거거든요. 이 상관이 더 이제 힘을 받죠. 그렇게 하고 또 2월달이에요. 정관이 강화돼서 이때 국무총리실 그 국무조정실장이 됐어요. 이게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2005년에 또 갑대운이거든요. 갑대운 을년이에요. 또 7살에 유년 유축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을경합을 하고 권력을 가져오죠. 이것도 또 묘월달이에요. 7살. 이때 부총리가 되죠. 기획원 장관이 되죠. 2007년에 또 갑대운이에요. 그래서 정해년인데 해에는 갑 정관의 장생이에요. 그리고 월이 개 묘월이에요. 또 7살월이에요. 권력운이에요. 그래서 이때 2007년에 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요. 이제 2022년에는 해대운이에요. 해대운이 오면 여기 해묘 이렇게 해가지고 해묘미에 반합을 해서 7살 권력이 세게 온 겁니다. 거기에 유년에서 임인년 또 정관대운이 왔어요. 정관 유년이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월에서 보면은 을사가 와서 사축합을 하죠. 전형적인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총리 2번 한 거거든요. 총리 2번 하고 장관하고 등 보면은 한결같이 대운에서 정관이나 평관운이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총력 22년 할 때 해대운인데 이건 해묘미 이렇게 해가지고 목으로 벼는 거거든요. 이때도 이제 관살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그리고 유년에서 이렇게 상관이나 식상으로 이 관살을 통제하는
을경 흑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렇죠? 교범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작년이죠. 을해월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윤석열 씨가 그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되는 관계로 대통령이 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죠. 이게 1차 대행이죠. 이거는 된 게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된 건 이게 22년 이게 연장돼서 나오는 거죠, 여기. 이게 해묘 이렇게 해서 이민년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다시 이제 권한 대행을 하다가 이 양반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이 됐죠. 그래서 헌재에서 그 기각이 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를 하죠. 그래서 2차 대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묘월 달에 이것도 이제 권력운이죠. 7살 평관 달이죠. 그때 권한대행, 지금도 이제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이 이게 경진월입니다. 경진월. 과연 이 양반이 다음 달에 여기 을사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양반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보면요. 이게 경진이면은 이게 경금이 상관인데요. 자기의 의사입니다. 이게 식상이. 자기가 식상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게 경금이 지인을 깔고 왔어요. 지인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인은 이게 축의 통군도 된 상태예요. 그래서 경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노코멘트 한다고 그랬죠, 이 양반.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출마한다는 얘기죠. 아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국힘의 그 후보와 이 양반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중에 단일화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양반이 노코멘트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게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출마 쪽으로. 그리고 기묘 일주이기 때문에 이 권력 의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달에 이제 지금이 경진월이고 다음 달에 신사월인데 이 양반이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재평진전 이름에 입각해서 보면은 어떤가? 지금 대운도 좋게 왔죠. 유리한 대운이 왔어요. 그리고 7살 유년도요. 세운도 7살 권력운이 왔죠. 그리고 사는 이제 사축합을 하죠. 사축하고 여기 경금도 있고 월에 신금도 있어서 사유축이 금국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금국이 식상이 돼 있고 이게 평관이 지금 재성으로부터 힘도 받고 유년으로부터 이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올해 또 선거일이 개묘일이에요. 개수가 재성이죠. 묘는 7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본다면 자평진전 이론에서 보면은 이른바 좋아 보여요. 길하다고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좋기는 좋은데 다른 때와 비교해서 이 관의 크기가 조금 작아요. 2005년에는 이게 을칠살은 관이 왔거든요. 올해도 을사고 2005년에 을윤대 비슷한데 이때는 대운에서 정관대운이 왔고 월마저도 칠살이 왔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대운이 정관대운이 아니라 이제 재성대운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월도 이게 관살 쪽이 아니라 이쪽 상관 쪽이에요. 4월이라. 그래서 조금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면 사주 운이 좋기는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 보면 좋다고 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관의 관의 크기가 기존 이 양반이 총리하고 장관 되고 이런 등등보다 권력의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약간 조금 2%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평관 세력과 식상 세력의 세력 다툼에서 얘들이 강해야 좋은 건데 여기에 을사, 신사 이렇게 되면 얘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쪽에 그렇게 권력이 그렇게
크다고 대운에서 이렇게 재성의 생을 받고 있으나 얘들도 만만치가 않아서 좋기는 좋은데 아주 매우 좋다, 엑셀런트하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자평진전에 의해서는 그 정도고요. 적천수에 의해서 이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요. 적천수는 이 오행의 생극제와의 중화를 최고의 원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강한 오행은 억눌러주고 약한 오행은 부조해주는 거죠. 그런 걸 이른바 억부용신 또는 억강부약이라고 그러죠. 조후도 이 중화의 한 그 종류죠. 통관용신도 마찬가지고요. 병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의 아니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는 방법은요. 조후를 우선 먼저 보고 조가 충족되면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신강 신약을 알면 신약하면은 인성과 비겁이 희신이 되는 거고 신약하면은 식재관이 기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알으면은 이게 각 글자의 희신 기신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이걸 알으면 그 다음에 이 기운들의 혼탁을 보는 거죠. 이 기운이 청하냐 아니면 혼잡됐느냐. 청하다는 얘기는 희신이 자기 기능, 작용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혼잡됐다 소리는 자기의 좋은 작용을 이렇게 섞여가지고 좋은 작용을 깔끔하게 하지 못한다. 조금 좋기는 좋은데 좋은 정도가 혼잡되면 좀 떨어진다. 기신은 나쁜데 혼잡되면 나쁜 정도가 좀 덜 나쁘게 된다. 이렇게 이런 순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이 적천수에 의한 사주 통변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요, 이 5월에 토라 이게 땅에 조금 물이 필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런 수대운이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요, 어, 이렇게 보면은 화는 한 개고 토는 네 개고 이렇게 기토를 놓고 보면 이것 오화도 토의 록이기 때문에 이게 비겁이 엄청 많죠. 그래서 매우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 또 재성은 없고 여름인데 이게 물론 이제 또 축시에 태어나서 습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물이 와서 나쁠 것 없죠. 그래서요 이 사주는 용신이 관살이 되는 거죠. 목이. 그리고요 목을 도와주는 것이 재성수죠. 이게 희신이고요. 목을 극하는 금이 식상이죠. 이게 기신이죠. 기신을 도와주는 비겁이 이제 토죠, 이렇게. 이건 구신이라고 그러고요. 인성은 이제 한신이라고 그러죠. 희용기구한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신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얘가 강한 것이 문제니까 평관보도 인성이 와서 나쁠 건 없어요. 얘들을 극해주니까. 반대 세력을 평관을 도와주는 세력이 좋은 세력인데 정관이나 재성이 좋은 건데 얘들 극해주기 때문에 좋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정대원, 뭐 병대원 이 양반 쭉 다 잘 나갔던 때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과 적천수에 입각한 그 결론이 사실상 관사로는 다 희신이고 용신이고 좋죠. 이거는 용신이고요. 쟤는 희신이고요. 이게 똑같아요. 인성은 여기 한신이지만 이 사주 구조상 사실상 인성이 와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좋고 길 흉이 자평진전 내용이나 적천수 내용과 지금 사실상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년 6월 3일 날을 이렇게 보면은 임대운이니까 유리원 대운이 왔어요. 희신 대운이죠. 길하죠. 을도 7살 운이 있기 때문에 길해요. 길하죠. 그런데 이제 사가 오면 사축 합을 하고 여기 신사월이기 때문에 또 사는 이게 연의 사가 출현이 되고 또 이렇게 식신이 출현돼서 식신 제사를 하는 거죠. 얘네들 기운이 강해진 거죠. 이 평관 세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개묘일은 다 좋죠. 이거는 재니까 길하고요. 묘는 7살이니까 다 좋죠. 그래서 이게 대운과 유년에서
모두 유력에 왔기 때문에 이른 적천수에 의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아까 자평진정 결론처럼 관의 크기가 이 양반이 잘 됐을 때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대운에서 관살과 관련된 운이 다 왔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직접적으로 관살과 관련된 대운이 아닌 거죠. 우리 이게 재생관은 해주지만 그 점에서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가 와서 이게 관살을 약화시키는 이런 식상의 기운들이 와서 조금 권력의 크기가 이 양반이 살아온 이력에 비추어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좋은 것은 좋은 거다. 그래서 적천수의 입각에서 봤을 때도 사주는 일응 좋아 보입니다. 또요, 선생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적천수 이론의 그 임철주 선생, 즉 적천수 천미나 설하고 선생, 적천수 징의의 입각에서 스탠다드한 그 이론을 전개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적천수를 따르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지금 임수를 10년 동안인데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보되 이렇게 되면 이게 임수가 이게 절각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지로부터 흙을 받아서 이게 약하게 온 거죠. 이게 그런 전제에서 임수가 약하게 왔지만 지금은 5년 동안은 임수가 작용한다. 임수가 여기 22년서부터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술이 오려면 28년에 적용한다고 작동한다고 봐요. 이것이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이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적천수를 신봉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이 대운을 볼 때 10년 통째로 이게 23년에 이게 이제 임대운이 온 거예요. 23년에. 23년도서부터 술이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23년도서부터. 그런 분들은 술이 작동하면은 이제 24년 이런 때 보면 이제 진술충을 하죠. 그러면은 요때 이제 계고, 이 암자는 계고되고 실자는 입고된다는 논리를 그 믿는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 심유천 선생,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진술충미, 묘구는 형충을 받아야 좋다. 묘구 속에 있는 재관을 형충으로 열어줘야 그 재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 그것을 자평진전에서도 또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걸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좋다고 하는 것은 연애자평이나 명리정종 등 그런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오리지널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징의에서 나오는 인정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천수를 설명하시는 따르는 분들의 그 이론적 그 방법론이랄까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유년에서 왔을 때만 뭐 실자 있고 계고 암자 이걸 인정하고 이 유년만 인정하지 않은 선생님 아니다. 대운까지도 확장해서 인정할 수 있다. 즉 상합니다. 그래서요. 소생이 이렇게 적천수에 의해서 본 거는 이런 그 학설 대립이 있는 거 대부분 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임철초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이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 생극제화가 더 우선한다고 했거든요. 그 논리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에 임대운이 왔으나 술은 28년에 온다는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초 선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논리에 충실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역시 적천수의 입각에서는 길하다고 보았죠. 자평진전처럼. 그러나 권력의 크기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약간 2% 조금 부족한 점이랄까요?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이 양반의 사주는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이나 적천수에 의한 결론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고수가 내린 결론과 적천수 고수가 내린 결론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양반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주는 길하다. 좋은 편이다. 근데 예전에 장관이나 뭐 총리 될 만큼 엑설런트하게 좋다고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사주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주를 주역회로 전환을 시켜서 한번 보죠. 주역회로 바꾸는 이게 궤를 만든다고 그래서 작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만들려면 이 각각의 글자에 숫자를 부여를 합니다. 이 숫자를 어떤 숫자를 부여할 거냐? 대정수를 부여할 것이냐, 하락이수를 부여할 것이냐. 대정수를 부여하는 건 이건 이제 육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것도 소생 사주리 TV에서 상세히 영상을 올려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락서의 수를 여기다 부여를 해가지고 바꾸는 방법이죠. 이게 훨씬 정치하죠. 그래서 소생이 따르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천가는 낙서의 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게 후천 8개의 수고, 즉 문왕 8개의 수를 여기다 적용을 하죠. 그리고 지지는 선천 8개의 수, 이게 하도수죠. 즉 복희 8개의 숫자를 부여를 해서 홀수는 홀수끼리 합하고 짝수는 짝수끼리 합해서 원래가 홀수가 이게 상계 합계 있으면은 홀수가 상이고 짝수가 한데 음년에 태어나면은 이게 상하가 바뀌죠. 그래서 이 양반의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보니 지천택계가 나왔어요. 이 택계가 아주 태평하고 화평하다. 상층부는 마음을 다 사욕을 다 비우고 하층부는 백성들이 아주 윤택하고 잘 살고 풍요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하가 소통, 교류가 되죠. 그래서 이 지천택계는 화평하고 평화롭고 좋은 궤예요. 주역 64개의 궤 중에 대표적으로 길한 좋은 상황을 의미하는 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은 그 근정전 옆에 왕비 처소가 있는데요. 그게 교태전이죠. 이겁니다. 크게 화평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중에 밑에 3개 중에 가운데 이게 중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사주에 대한 이론을 몰라도 주역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좋은 계에 이렇게 2번째 효를 얻었어요. 아주 거의 최상급 반열에 있는 궤에 2번째를 얻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양반은 굉장히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 양반의 인생 후반전인데요. 그걸 보니까 땅 위로 태양이 마구마구 위로 쫙 올라가는 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분, 사회적 직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화지진계예요. 거기에 지금이 대상계가 지금 3요거든요. 이게 음유는 6년이에요. 지금 6년 중에 내년까지가 6년째거든요. 그래서 요역에 좋은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총리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요, 이 평생계에서 이게 사주 원국하고 같은 거죠. 이게 평생계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아주 엑설런트하죠. 이걸 대상으로 이거 평생계에서 대상계를 도출을 하죠. 즉 원국에서 이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을 도출하듯이 사주의 대운에 해당하는 게 대상계죠. 그게 화지진 3요예요. 내년 내후년도서부터는 여기 9년 동안인데요. 여기 6년보다는 못해요. 여기가. 그리고 이 대상계에서 연계를 도출하고 연계를 기초로 월계를 기초로 일계를 도출을 하죠. 요 3개를 이 각각의 연계가 어떻고 월계가 올 대선에서 좋은지 나쁜지 일계는 어떤지를 봐서 양자 이 3자를 종합해서 보면은 주역이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길한지 흉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올해를 보면요. 이 양반의 주역계가 이렇게 수화 기재계예요. 그래서요. 이 수화 기재는 모든 이게 효 하나하나가 모두 다 제자리를 다 지정하고 있어요.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모두. 그리고 자기 짝도 음양도 다 중정응비라고 그러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갖춰져 있으면 이른바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그래서 이게 기재께는 이미 다스려졌다. 이미 다 모든 게 다 정리정돈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함이 작아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 이룰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길어지만 나중에는 혼란스럽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요 64개의 궤 중에 63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 수학 기재죄예요. 주역 마지막 개는 이제 화수 미제기로 바뀌어요. 미제기로 바뀌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아, 올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조금 혼돈스럽다. 그래서 군자는 요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혼란스러울 때를 생각하고 그것을 방비하는 리더십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양반은 초유예요. 초유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수레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수레가 자동차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뒤에서 당기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꼬리에 적신다. 여우가 자기 꼬리가 적실 정도로 물이 있으면 그 천이나 그 물을 건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허물이 없대요. 자동차는 수레는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내과는 건너면 안 된다는 거죠. 초유가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으니 지금까지 한 거 그거를 음미하고 감상을 해야지 또 다른 뭐를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에 나갔다.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선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레를 뒤에서 당기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어지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죠. 잘못이. 그럼 주역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주역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반은 여기서부터 그냥 온갖 감투는 다 썼어요. 이런 경우는 남들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는데 즉 눈 올 때도 있고 찬바람 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은 꽃길만 아주 상대적으로 봄날로만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자기 봄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의 이치상. 이 양반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 당장 본인이 그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사회 공동체가 하든지요. 모든 게 순환되고 먼저 왔으면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자연의 순리거든요. 근데 주역에도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25년에는. 그리고 이제 미제계의 생각에서 뭔가 환란이 올 걸 대비하고 그런 것만 해야지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참전하면은 이제 허물이 있게 되는 거죠. 흉한 거예요, 흉한 거. 그러면 이제 보시죠. 6월의 주역기를 보면요. 이게 풍택 중부거든요. 이게 속으로부터의 믿음, 정치를 하는데 민초들, 백성들로부터 아무도 안 믿어도 우리의 리더, 지도자들이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신뢰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돼지나 물고기조차도 믿어줄 정도로 이 백성들, 이 미물도 믿을 정도로 신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길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니 마음속으로 믿어주니 큰 일을 해도 괜찮다. 이게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이게 군자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니 사람들을 그 잘못해서 벌 줄 때도 아주 신중히 하고 신중히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의 형을 그 죽이는 것을 그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합을 도모하는 얼핏 생각해서 좋은 건데 이 양반이 상효를 차지했어요. 상효는 이게 속에서 믿으니까 이게 자기는 믿음이 끝난 거예요. 이게 닭을 그 상공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면 닭도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퍼덕퍼덕 이렇게 날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그런데 닭은 새들처럼 높이 날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본인은, 아,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우유까지만 그게 가능하고 상유는 안 믿어주는 거죠. 즉, 닭은 날 수 있다. 자기 본인은, 출마해서 뭐 할 것 같다. 해도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고수하면은 흉하다는 거죠. 벌써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처음에는 좋을 것 같으나 연계를 보면은 갈수록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6월 달이고요. 5월 달 기회를 이제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죠. 5월 달 기회가 지금이 이제 경신월이거든요. 거기 보면 수택 절개의 사명각을 해요.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 한탄을 한다. 주역은 뭐죠? 이 양반 보러 자연의 이치니 이런 거 보면은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쉬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이제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경진월이기 때문에요. 네, 나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양반이 주역에서 입각해서 군자라고 그러면은 나오지 않겠죠. 이 주역대로 하니까. 그래서 6월 달에 보면은요. 이게 상위에 있어서 이걸 선거식으로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그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샀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오래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계속 그 고수를 하면은 유지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른바 바르게 해도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6월 주역계로 보면은 이거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빠요. 나쁘고요. 이제 3일 날의 주역계를 보면은 3일은 이제 선택손이거든요. 이게 이게 지천택해에서 양 하나가 우리 상충으로 도와준 거예요. 위에는 약하고 밑에는 강해서 이게 백성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으로 나라를 상층부를 도와준 거다. 우리 사회가 잘 돼야 자기들도 좋으니까 우선 당장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가 잘 사느냐 나도 좋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나 상층부를 도와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크게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덜어내는 세금을 내는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리더는 밑에 물은 이게 자기가 화나면 이 화를 이제 화로 해서 이 호수에 물이 있거든요. 물로 그 화를 삭히는 거죠. 그래서 또요 상계는 토로 그 욕심을 이제 수라고 하는데요. 수를 토곡수 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자기 화를 그 징계하는 다스리는 그래야 그 군자로서 대동사회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그걸 그 꿈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좋죠. 군자들은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3일 상황은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요 3일에 17시 전까지는 사효가 작용하고요. 17시 이후에 17시 이후부터 다음 날 17시 이후 17시까지는 이제 우유가 적용하죠. 이때 이제 개표까지가 끝났겠죠. 그래서 사유를 보면요. 그 질병을 덜어낸다. 질병을 없앤다는 거죠. 사유가 대신인데요. 이게 국가의 재정, 나라 돈이 없어요. 재정이죠. 대신이 돈 관리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게 자기의 짝이 이게 초유예요. 이쪽으로부터 세금을 받죠. 세금을. 그러면 그 근심이 해결이 되죠. 나라의 재정의 불균형인. 그래서 그런 역할을 빨리 도움 받을 거 받으면 기쁨이 있대요. 기쁨이 있고 허물이 없대. 좋은 거죠. 오유는 이제 임금이 세금을 받아온 것으로 이제 임금이 다시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게 익지라는 게 그거거든. 세금 받은 거로 그걸 정부 지치로 하는 거죠.
이제 사회 R&D나 뭐 건설 투자를 하든 아니면 복지 비용으로 지출을 하든 그렇게 하면은 이 민초들이 임금을 신뢰하고 친구처럼 따른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게 길어대요. 이게 크게 길은 거는 이게 거북점을 쳐도 크게 길어다는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경에 보면은 의심스러우면은 점을 쳐라. 의심스러우면 점을 쳐. 그걸 개의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시초점과 거북점이 있어요. 시초점은 주역점이죠. 그리고 이제 거북점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크게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 여기서 덜어낸 것을 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쓰면은 그런 정치를 하면은 굉장히 길하다. 그것은 이제 선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아주 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유는 아주 기쁨이 있고 허물이 없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백성들이 친구라고 여기고 아주 크게 길하다. 그래서 3일의 주요오는 굉장히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역에 보면은 올해의 주역회는 뭔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수레가 앞으로 전진하면 안 되는 거죠. 출마하면은 안 된다고 나오고. 6월에 보면은 자기 의견을 계속 고소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은 충하다고 나와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죠. 연과 월이 중요한데 이건 하루짜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흉하다고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좋다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 양반이 올해 대선에 출마를 해서 당락 예측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최종 후보와 국힘의 최종 후보 이 양반과 사주와 주역을 비교를 해야 돼. 그래야 예측이 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각 진영의 여야 지금 이제 경선 와중에 있고 이 양반은 아직 유동적이죠.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힘 후보와 통합을 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 양반 이 사주와 주역만으로 올해 대선에서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면 사주는 좋은 편이에요. 아주 엑셀런트하게 좋다고는 못해도 좋은 편이에요. 주역으로는 조금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양자를 종합해서 보면은 일응 정확한 것은 이제 각 진영 이제 카운터파트와의 관계성을 놓고서 다시 한번 사주와 주역을 고려 참작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겠으나 지금은 카운터파트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 사주를 이 사주와 사주를 주역으로 바꿔서만 얘기를 한다면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 이 사주의 결과와 주역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일은 잠정적으로 올 대선에서 그다지 유리해 보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일합을 견줄 만한 이 사주 운이기 때문에 아마 카운터파트와 경쟁을 해보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최종 후보들끼리 봐야 이제 당락은 그때 예측을 해야만 정확하죠. 지금은 일은 사주운이 길하고 주역은 약간 흉한데 일은 대선에서 운이 엑셀런트하지는 않아도 사주는 좋고 일은 한번 경합을 겨뤄볼 만한 그런 운이 아닌가. 그러나 주역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주역의 취지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올해 대선에서 예측을 하면은 일합은 겨루되 이런 좀 속패에 가까운 그런 운이 아닌가.
그런 정도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